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아침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한 6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산으로 못 가고 저희 아파트 둘레에 산책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시간이 안 돼서 가까운 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 밤에 미증시는 거의 뭐 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약간 하락한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또 이제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미중 협상이 이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추가로 그 관세 부과하는 거, 그 부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게 조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주들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뭐 조금 악화된 것 같다고 나오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여전히 이제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넝쿨이 상당히 멋있게 올라갔네요.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다음에 어떤 그 증시를 증시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조금 불안감이 있긴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그 새로 등장한 대표가 상당한 강경파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미국과 중국이 워낙 그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이 조금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소비국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입장에서 관세 부과를 시켜버리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져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 들어가 있던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해외로 다시 탈출하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선은 그렇게 보이는데 장기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회해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하다, 뭐 이런 쪽이 어떤, 그렇게 장기화하게 되면 서로가 손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누가 이제 오래 버티느냐,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세계 경제의 어떤 아주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당장 협상 결렬 이렇게 발표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협상 진행이 느려지고 있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거지, 협상 불발, 무역 전쟁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급락할 위험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미 간의 어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중심으로 봤을 때 북미 간의 뉴스를 보면은 북한에서 나온, 외무성에서 나온 게, 외무성에서 지금 조금 그 강경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외무성 쪽에 애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그러니까 외교적인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실리를 추구하는 뭐 그런 쪽의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부 발언에 보면은 그 한미 간의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북미 협상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받아가지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늦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늦게 하겠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폈죠. 근데 그 지금 뭐 외국 그 나오는 뉴스에 보면 북한이 그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화 위기를 겪을 위험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화가 없으면은
그 서로 이게 그게 안 되죠. 예전에 우리 이제 IMF 때 외화 부족으로 해서 이제 국가 부도가 났었으니까요. 그런 어떤 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북한이 답답한 쪽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업가이기 때문에요. 실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밝은 것 같습니다. 계산이. 그래서 아주 뛰어난 어떤 사업가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다르죠. 계산을 두드려보고 우리 쪽이 유리하다, 이익이다 싶으면 확실하게 챙길 거를 챙기는 그런 기업가 기질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교 부분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외교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보진 않지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잘 먹히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신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왠지 그 기선을 제압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모든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억울할 필요는 없죠. 제가 일단은 북미 간의 협상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는 관심 종목 중에 남북 경협주의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담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북한하고 미국이 대치하고 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보다는 대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이제 주력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매각 관련해서는 25일 날 매각 공고가 뜬다고 하니까 날짜가 다 돼가죠. 그래서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어부산 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에어부산에 400만원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시아나항공하고 에어부산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상황이 된다면 두 종목으로 나눠서 보유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화두가 되는 그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발표로는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 제3자를 포함한 어떤 협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강경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기업가들 모아놓고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그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를 공급하지 않겠다 하면 생산을 줄인 다음에 우리는 또 그 LCD 패널이라든가 그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칩 같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수출하는 거를 다시 또 줄여버리면 되겠죠. 그럼 일본은 그 우리한테 수입해서 그 조립해서 이제 팔고 있던 완제품을 생산 라인을 바꾸려 그러면 거기도 또 일이 복잡할 겁니다. 한국산 그 패널을 받아와서 만들던 그 여러 가지 모니터라든가 뭐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중국산으로 대체하게 되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즉 생산 라인 자체를 다 바꿔야 되겠죠, 모든 회로를. 그래서 일본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더 피해를 크게 보느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 가지고 힘싸움 하듯이 그런 쪽으로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계속하면은 둘 다 손해일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이익을 챙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런 장꾀를 써서 아베를 부추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이익은 일본이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마이크론이 아마 지금 상태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이 이제 타격을 받으면 미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것을 노리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음, 아베도 할 거죠. 선거 끝나고 나면 아베 그 일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상태로 가면 한국에 타격을 주는 건 맞지만 일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만만한 경제가 아니죠. 그래서 한국의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가게 되면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타격을 받아서 세계 경제가 약간의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중재하는 그런 노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어정쩡하게 뭐 담 넘어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있는데 막상 자기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중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소재 관련 어떤 문제들은 어느 정도 타결되지 않겠느냐, 뭐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에 어제 후성 가지고 있던 걸 정리를 해버렸고요. 이 종목은 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국산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금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내려올 때 다시 잡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파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제가 보고 있던 그 기생충 영화 만들었던 바른손 ENA 이런 종목이나 또 항상 억울하게 생각했던 나무기술 같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코스닥이 살아난다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종목들 중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코스닥 지수 반등을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대충 오늘은 이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침에 10시에 물건 하러 나가야 돼서 아침에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지금 현금이 한 360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현금은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 있으면 일부 이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만 조금만 건드려 놓고 물건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한 1시쯤부터 본격적인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1시부터 그때는 이제 주로 그 다음날 내일 유망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장 끝나고 나서 영상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은 뭐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시장에 대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큰 수익은 기대하지는 않고요. 손실 보지 않는 하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아침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